아이폰 13 시리즈 출시까지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정보들이 IT 팁스터 혹은 매체를 통해 유출된 상태라 더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케이스 관련 외주를 줄 때 중국이나 대만 업체들은 되도록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출시 전 흘러나오는 것 같아 언팩 이벤트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아무튼 출시까지 2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아이폰 13도 뼈대가 될 만한 굵직한 정보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해외 IT 매체인 폰 아레나에서 정리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출시일 관련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스펙이나 디자인도 궁금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정상적인 패턴으로 출시되느냐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데요.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키노트가 현지 시간으로 9월 14일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후 출시는 9월 24일로 예상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애플이 키노트 10일 후에 출시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작년에는 코시국 사태로 인해 키노트와 출시 일정이 다소 늦어졌는데 올해는 연기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최종 키노트를 지켜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3 가격 관련한 것인데요. 중국에서 생산 중인 아이폰 물량 20%를 인도로 이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에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곧 출시될 아이폰 가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하기로는 전작인 아이폰 12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델별로는 미니가 $699, 일반 모델이 $799, 프로가 $999, 프로 맥스가 $1099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 정도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네이밍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루머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13이라는 숫자가 서양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다는 데 착안해서 12S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럴듯하게 들렸는데 현재로서 12S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군요. 그 이유는 다양한 공급망과 소식통에서 들려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아이폰 13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공급망이나 소식통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12S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는군요. 탑재되는 카메라 소식은 밍치고가 전해왔는데요. 초광각의 경우 f1.8 6P 렌즈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고 프로와 프로 맥스의 초광각 렌즈에는 자동 초점 기능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모듈은 약간 커지는데 육안으로 확인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 아이폰 12와 비슷한 수준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에서 갤럭시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잔망경 방식의 줌 렌즈를 장착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으나 아이폰 13이 아닌 14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은 약간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관련한 재미있는 기능 중에는 별과 달을 포함한 밤하늘의 천체를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관련해서 세로 모드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사계 심도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로 모드로 촬영하는 다양한 어플이 생겨난 영향으로 이런 기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진이 아닌 영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폰 13 전 모델에 프로 맥스에 사용되었던 더 큰 센서도 포함된다고 하니 화질에 대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 모델에 라이더 센서도 탑재된다고 하는군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25%가량 작아진 노치입니다. 이것은 전면부 트루뎁스 카메라가 좁아진 데서 나온 이야기로 확인되는데요. 노치가 작아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UDC를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크게 감동을 느낄 만한 포인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 렌즈 배열이 대각선 형태로 바뀌며 두께는 0.26mm 정도 더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20Hz 화면 주사율을 가진 OLED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0Hz 화면 주사율을 예상했지만 올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적용 모델은 프로와 프로 맥스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일반과 미니는 60Hz 주사율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IT 팁스터인 맥스 웨인바우와 존 프로서는 시간과 스마트폰 정보를 화면을 켜지 않고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IT 팁서인 밍치권은 아이폰 13에는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아이폰 13 본체 내부에 더 큰 배터리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전했는데요. 전작보다 아주 큰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씩 늘어난 것이 확인되는데 A15 바이오닉 칩셋 자체가 배터리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큰 용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했을 때 전작보다 상단 수준 오래 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외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더 강력한 자력을 가진 맥쉐이프 액세서리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터치 ID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소식은 없으나 아이폰 13에는 페이스 ID만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터치 ID의 경우 14 시리즈부터 적용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접해봐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전해지는 루머를 토대로 아이폰 13을 예상해봤는데 이거다 싶을 만한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13을 건너뛰고 14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수명이 간당간당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폰 11 시리즈 구입한 분들이라면 13을 건너뛰고 14를 노려보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이라 현재까지 전해지는 소식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키노트 전에 또 다른 소식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